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레딧에서 현재는 이제 오픈스택 타이거라는 타이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스택 관련돼서는 이제 저한테 좀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사실 클라우드라는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비즈니스 민첩성, 뭐 에자일이라고 그러죠. 예, 그 민첩성을 위한 뭐 인프라와 관리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말로만 이렇게 듣고 그냥 들어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별 소용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개념이고, 그 개념은 사실 실행에 옮겨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비즈니스 민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죠? 왜냐? 세상은 빨리 바뀌고 나의 경쟁자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근데 나는 기존의 것을 계속 고수하고 그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있다면 나의 경쟁자에게 뒤처지고 결국에는 그 회사는 또 시대의 뒤편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의 일환으로서 보시게 되면 저 위에 있는 여러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보면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은 사실 단일 기반의 어떤 카메라부터 쭉 지금의 어떤 모바일에 탑재된, 인베디드된 그런 모바일에 탑재된 카메라까지, 또는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있죠. 뭐 스냅피시, 국내에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진 인화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사진들을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서, SNS에 올려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 사진들을 또 모아서 이제 어떤 사진첩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코닥이 이런 비즈니스들을 계속 카메라 관련 비즈니스 해오면서 이런 새롭게 올라오는, 부흥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존에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의 서비스, 또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들을 비슷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은 원래는 이제 가스 또는 이제 정유 이런 쪽을 하는 회사죠. 그렇지만 이 엑슨모빌은 단순한 그런 가스와 기름을 채취하고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주 거대한 GIS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 석유를 채취하고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러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죠. 물론 그 외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국내에 있는 어떤 은행들, 또는 글로벌 뱅킹 은행들은 당연히 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라 하면 또 퍼블릭한 네트워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금융 거래에 대한 처리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퍼블릭망을 통한 금융 거래, 되게 복잡하겠죠. 그런 거래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덱스 같은 회사는 사실 우리가 잘 알기로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페덱스는 한 10년 전만 해도 페덱스의 큰 경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UPS, DHL 뭐 이런 회사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시면 이 물류 시스템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들이 이제 아마존, 우버 이런 회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그럼 기존 거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이런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는 거죠. 자기도 같이 혁신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기업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 내부에서 가해지는, IT에서 가해지는 또 압력들이 있겠죠. 보안. 사실 보안이 이 회사의 어떤 서비스에서 보안이 뚫리게 되면 CIO하고 그 IT 담당자들은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겠죠. 근데 이 보안이 사실 뭐 국내에 아직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유닉스나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할 때 그 시스템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사설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데이트를 안 했죠. 왜? 업데이트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업데이트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대부분 중요한 DB나 이런 걸 빼고요, 대부분 노출되어 있죠, 퍼블릭에. 자, 그렇다면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업데이트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당연히 혼나겠죠, 사장님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특정 업체를 제가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카톡에 보면 새로운 게임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어쩔 때는 어떤 게임이 1등하고 어떨 때는 또 자꾸 바뀌죠. 이런 경쟁들이 계속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빨리 그 게임들을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압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압력들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야 되겠죠. 뭐 많은 벤더들이 또 새로운 기술, 뭐 클라우드, 뭐 컨테이너, 데브옵스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답이고 이걸 도입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쉽게 될 수 있는 거면 모두 다 혁신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처럼. 자,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방화벽은 그냥 내 네트워크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막아주죠, 위험한 것들을. 쉽게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의 이런 요구사항들은 방화벽 하나로, 방화벽 하나로 이렇게 넣어서 막아주는 것처럼 쉽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슈퍼맨이, IT 슈퍼맨이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내 환경을 최신의 걸로, 최신의 기술로 확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IT 환경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터너에서는 바이모달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IT에서 요구하는 것은 되게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거 바꾸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뭔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서의 요구는, 비즈니스에서의 요구는 그렇지 않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제공해야 됩니다. 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접속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스케일아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상충됩니다. 왜? 기존의 시스템들은 되게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한 시스템에서 잘 움직이지 않죠. 사실 우리가 HA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잘 넘어가는 상황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드1은 사실 이 인프라 기술들이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드2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살아남는 어플리케이션들, 스스로 살아남는 서비스들, 뭐 시스템 하나 주었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모드2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모드1은 사실 레거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레거시 기술들, 오랫동안 운영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모드2는 새로 나온 어떤 이머징 기술들입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라든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드2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나온 거는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쉽게 빨리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란 환경이 필요한 거죠. 문제 중요한 거는 개발자와 비즈니스가 타이트하게 연계가 돼서 내 서비스를 빨리빨리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를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기존의 환경에서는 이런 걸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리소스가 정해져 있고 그 자원들은 그 워크로드들은 특정 자원 위에서만 운영이 되고 이렇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VM들이나 또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 번에 관리를 하고 싶고 데이터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IT 환경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들과 다양한 솔루션들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내 서비스가 아주 운 좋게도 많은 사용자들이 급등하게 접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내 어플리케이션들이 스케일아웃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면 쉽지가 않겠죠. 그 부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를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형태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면 저희가 이제 조직들이 있죠. 개발 조직, 운영 조직, 운영 조직도 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인프라 기술만 자원만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보안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같이 운영에 참여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브옵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현대화된 운영 방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기업마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주 민첩한 IT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가상화도 해야 되고 그 가상화도 또 최적화하고 그걸 또 통합하고 자동화하고 또 혁신하고 그걸 또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동화를 통해서 빨리 뭔가 배치할 수 있고 서비스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요 밑에 있는 가상화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 단계들을 어떻게든 거쳐서 내 경험도 쌓아야 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인지를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 민첩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벤더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벤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 벤더가 혁진하지 않으면 나도 혁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신속하게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비즈니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현재는
대부분 오픈 소스 기술입니다. 우리가 뭐 클라우드, Iaa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쳐다보고 공부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오픈스택이죠. 하고 이제 파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는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오픈시프트 오리진이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술도 있고, 이제 프로비저닝을 위한 푸페 또는 매니지 IQ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들, 이런 다양한 오픈 소스 기술들이 사실은 이런 민첩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IT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벤더가 민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민첩성을 주기 위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런 민첩성을 가지는 환경이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는 인프라 기술들, 솔루션들 또 같이 다 포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런 그 혁신과 또는 이제 통합,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혁신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혁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지니어링 파워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 많이 섭외해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기술을 막 키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사실 그러면 사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어떤 기술에 많이 그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이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자기의 어떤 서비스로 비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큰 예가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사실 이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술력을 키워가고 그 서비스가 실제로 그 커진 기술력만큼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픈스택을 이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을 도입했습니다. 오픈스택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픈스택이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뭔가를 고칩니다. 근데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고친 거죠. 고쳐서 쓰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또 1년 지나니까 더 좋은 기능들이 막 포함된 게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내 인프라에 넣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기능들, 내가 개발했던 기능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픈소스를 쓰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내가 기여했던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게 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사실 뭐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이래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다른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벤더가 제공하는 올인원 솔루션, 그냥 다 통합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솔루션들은 사실 고비용입니다. 도입해서 쓰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 비용도 생기고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오픈소스를 일부 차용하고 그 위에 다른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위에 더 씌워서 제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픈소스라고 얘기하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고 위험합니다. 왜? 그 기술에 내가 익숙해지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순수한 오픈소스 기술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대안으로 가면 이노베이션, 즉 혁신과 그다음에 통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에서 있는가 없는가 뭐라는 거죠. 레드햇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 폼즈, 새틀라이트,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레딧의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또는 오픈 스택 플랫폼, 심지어 옵션으로 이제 렐까지 같이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이런 오픈 스택이나 또는 인프라들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을 엔지니어링 팁에서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고 만든다면 사실 그때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엔지니어링 파워가 나한테 나중에 다시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픈소스 기반이지만 그걸 뭔가 프로프라이터리한 기술들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기술로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그 커뮤니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그 커뮤니티를 자, 레딧이 싫어요 나는.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한 오픈소스 기반이냐 아니냐가 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자리로 매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딧은 사실 우리가 진행했던 거는 사실 우리만의 어떤 오픈소스 기술을 가지고 고객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제품을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레딧의 제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왜 레딧은 커뮤니티 있는 기술이 아닌 다른 거 제공하지 않느냐, 뭐 특별한 거 없느냐. 저희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락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에 없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철학이고요. 저희 쪽에서 받던 기술 지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커뮤니티 기반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죠. 대신에 그 동일한 거를 저희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었고 안심하고 쓸 수 있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차별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제 피지컬과 버추얼 이런 환경들은 사실 아까 모드 1에 해당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레거시 인프라라는 거죠. 이런 레거시 인프라가 사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아웃이나 또는 유연성을 가진 그런 워크로드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통합해서 쓰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서비스 딜리버리를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제 개발자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서비스 매니지먼트 요청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뭐 가상화 인프라 어드민 또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이제 보안 관리자들로부터 몇 가지의 어떤 요청 사항들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내가 요구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뭐 네트워크 설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항상 요구하는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서비스 디자이너가 각각의 이 담당자들로부터 미리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다양한 카탈로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이런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사실 이제 클라우드 폼즈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하게 되면 클라우드 폼즈는 이런 서비스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다 정의를 해놓고 사용자는 또는 개발자는 그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서 배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승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승인 절차를 통해서 바로 배치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서비스 딜리버리를 좀 가속화한 그런 사례로 이제 유니온뱅크나 뭐 지혜블 같은 그런 고객들은 기존에 한 며칠 걸리던 그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몇 시간 이내로 단축을 했다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스케일 업 구조가 있고요. 근데 이 스케일 업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어떻게 사실 스케일 업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일 업을 할 수 있는 스케일 업을 요구하는 것은 워크로드가 있고 또는 우리가 그냥 스케일 아웃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워크로드가 있는데 사실 DB 같은 경우는 스케일 업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DB도 스케일 아웃 형태로 되는 분산 DB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분산 DB나 이런 구조를 가진 형태로 많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내가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기술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부재한 그런 상황들이 많죠. 뭐 차지백이라든지 뭐 셀프 서비스 포털 같은 걸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클라우드 폼즈 또는 레디스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는 사례로서 뭐 글로벌한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저희가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객 사례들이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드리면요. 클라우드 폼즈는 사실 매니지 IQ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매니지먼트는 뭐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상화 기술의 어떤 매니지먼트 솔루션들과 연결을 해서 API로 연결을 해서 그 가상화 기술을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VM웨어나 현재는 이제 뭐 하이퍼V, 그다음에 레딧의 RHV 또는 아마존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이 하나의 어떤 매니지먼트 툴로 자동화부터 배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딧은 세틀라이트라는 걸 제공합니다. 레딧의 엔터프라이즈 링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틀라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리눅스에 대한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고요. 또는 중앙에서 내가 관리하는 어떤 링스 시스템들을 그룹화해서 그 그룹화된 시스템들의 어떤 설정 관리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IaaS 서비스로는 아주 잘 알려진 레딧 엔터프라이즈 링스 오픈 스택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오픈 스택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비즈니스 신속성을 위한 어떤 인프라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라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오픈 스택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스케일 아웃을 위한 환경이라는 거죠. 현재 이제 오픈 스택이 그냥 스케일 아웃,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기술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 NFV를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상화, 사실 오픈스택과 가상화를 또 많이 왜 똑같은 기술, KVM 하이퍼바이저인데 똑같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쪽은 뭐 레딧의 엔터프라이즈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거는 뭐 오픈스택 이렇게 왜 제공을 하느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이건 사실 기존의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혼돈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입니다. 사실 가상화라는 기술은 저희가 예전에 레거시, 단일 기반의 어떤 시스템들을 수정 없이 옮겨오기 위해서 도입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OS에 대한 수정도 없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 없이 그냥 가상화로 옮겨왔죠. P2V로 쉽게 옮겨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옮겨온 것들을 그냥 운영할 뿐이죠.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가상화 기술이 보호해졌죠. 뭐 VMHA라든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을 한 게 가상화라는 거죠. 가상화 솔루션들이 그런 걸 제공했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는 뭔가, 오픈스택은 뭔가, 왜 가면 똑같은 KVM인데 걔도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스케일 아웃이라는 거죠. 뭐 죽어도 그냥 무방한. 사실 이 두 개가 부르는 용어도 틀립니다. 가상화에서는 우리는 VM이라고 그러죠. 버추얼 머신. 근데 오픈스택이나 또는 뭐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쪽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생겼다가 죽을 수 있고 생겼다가 죽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똑같은. 그리고 보통 클라우드는 플레이블라는 것을 씁니다. 어떤 동일한 사양의 가상 머신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왜? 스케일 아웃을 하려는 목적이지 이게 스케일 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을 잘 도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실 그냥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셔도 되죠, 사실. 그러려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오픈소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IT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만 사실 뭐 레딧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가진 어떤 노하우와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쉽게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그 노하우를 쭉 빨아서 드시고 난 후에 나중에 버리셔도 할 말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기술들을 빨리 도입하고 그걸 자신의 어떤 운영 노하우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 레딧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레딧 컨설팅과 트레이닝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신속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고수하고 내가 지켜나가고 혁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뭔가 자꾸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사실 이제 오픈소스라는 철학도 그런 거에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내가 뭔가를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를 알려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오픈소스가 참여도 있겠지만 개발에 대한 참여도 있겠지만 또 사용을 함으로써 또 그 오픈소스에 기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버그도 찾고 버그도 보고해주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개발자가 그걸 또 픽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죠. 사실 오픈소스 기술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이 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즈니스 신속성과 앞으로의 어떤 IT 환경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술들을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레딧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